육아의 이보연입니다. 부모님이 말할 때마다 막 토를 달거나 약간 비웃듯이 깐죽대면서 그런 말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아무리 내 속으로 낳은 귀한 자식이지만 좀 얄미워지기도 하고요. 저렇게 하다간 밖에서 무례하다라는 소리 들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대꾸 꼬박꼬박하고 깐죽대는 아이를 이렇게 보면 절로 자기도 모르게 인상이 이제 찌푸려지고 신경은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아이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아이처럼 똑같이 이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아주 논쟁이 격해지기도 하고, 혹은 이참에 저 못된 버르장머리 그냥 따끔하게 혼내서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에 벌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부모님의 시도는 아이의 깐죽거림과 말대꾸를 줄이거나 없애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아이의 내공만 더 키워주는 그런 불상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아이의 말대꾸가 바로 부모가 그와 같이 행동을 하기를, 그런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대꾸를 하는 거거든요. 즉 부모가 열받고 약오르고 화가 나고 그래서 마음이 막 흐트러지기를 바래서 이렇게 깐죽거리고 말대꾸를 한 건데, 부모가 자기의 의도대로 그런 행동을 딱 해주니 아이로서는 자신의 행동이 꽤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만족스러운 전략을 굳이 버릴 필요가 없음은 물론 더욱더 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깐죽대며 말대꾸를 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말대꾸가 심한 아이들은 대개가 언어 유창성이 좋습니다. 언어가 좋지 않으면 순발력 있게 말을 지어내거나 깐죽대는 것 자체가 어렵죠. 힘이나 신체 발달보다 언어 발달이 더 좋은 아이는 문제 상황이나 혹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신체를 부딪혀서 싸우는, 소위 말해서 맞짱보다는 이렇게 언어를 더욱더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좋은 말빨이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셈이죠. 이런 아이들의 경우 갈등 장면에서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 말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도 느끼는데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신체적 공격성에 비해 언어적 공격성에 조금 더 관대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말대꾸가 많은 아이들의 또 다른 특성은 힘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리고 통제, 내가 어떤 상황을 조정하고 다루고 싶은 통제력을 행사하고 싶은 통제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입니다. 자신이 힘센 존재가 되고 싶고 상황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많은 편이라 자신의 욕구와 상반되는 상대의 요구에 호락호락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막 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틀어보려 하는데요. 요 과정에서 뭘 사용하겠어요? 자신이 가진 최강의 무기인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대꾸가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가상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숙제를 해야 하는데 숙제를 아직 안 했는데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말했죠. 이제 숙제해야지 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 말대꾸 시작합니다. 엄마는 공부밖에 몰라. 매일 숙제, 아유, 지겨워. 넌 학생이잖아. 학생이 해야 할 일은 공부야. 그럼 엄마는 뭘 하는 사람인데? 이제 슬슬 약오르기 시작하죠. 엄마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니? 널 위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데 엄마는 밥하기 싫다고 했잖아. 어제도 그랬잖아. 엄마가 밥 안 해서 우리 피자 시켜 먹었잖아. 그때는 엄마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야?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하고 나도 지금 머리 아프단 말이야. 아, 그건 네가 텔레비전 많이 봐서 그런 거잖아. 엄마도 텔레비전 많이 보잖아. 나 못 보게 하고 나 숙제 시키고 그리고 엄마가 텔레비전 보려고 그러는 거지?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야, 그리고 말이야. 너랑 엄마랑 같아? 뭐가 달라? 똑같은 사람인데 말해봐. 뭐가 다른데? 맨날 저 소리만 해. 이놈의 시키 그냥 말버릇 좀 봐. 으이씨. 이러고 이제 엄마는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 생각만 해도 은근 열받죠? 아무튼 이렇게 깐죽대며 말대꾸를 하는 아이는 엄마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완벽히 성공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는 하기 싫은 숙제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말대꾸를 통해 주제의 초점을 바꿔버린 거죠. 처음에 이제 숙제하라고 숙제를 지시하던 엄마는 아이와 논쟁을 이어가면서 숙제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열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머 쟤 맞아. 우리가 숙제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숙제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뭐 폭풍 같은 잔소리를 하거나 뭐 위협을 하거나 뭐 야단을 크게 치거나 하면서 결국 숙제는 시키겠죠. 아이는 결국 숙제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지금 당장은 내가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게임을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었으니 아이 입장에서는 나쁜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아이는 엄마와의 논쟁을 통해 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신이 하는 말에 엄마가 그냥 질질 이끌려오고요. 그래서 자신이 상황을 리드하게 된 거죠. 이렇게 아이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말 한마디에 엄마가 흥분하고 약오르고 때론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와, 나 힘센 사람, 엄마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어른과 대결을 벌일 정도로 자신이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말대꾸를 하고 깐죽거리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이 흥분하고 화를 내면 낼수록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고 와, 내가 말로 어른을 저렇게 정신없게 만들었어 라며 힘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기에 야단을 친다고 그러한 행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깐죽대면서 말대꾸를 할 때 아이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욕구 충족이 안 되면 그 전략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이제 없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기 위해선 먼저 아이의 말발에 휩싸여서 부모가 해야 할 말이나 주제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솜씨가 좋은 아이들은 초점 흐리기를 통해 부모가 하는 말의 주제를 다른 곳으로 바꾸려 들 때가 많습니다. 듣기 싫거나 하기 싫은 거를 피하기 위해서죠. 아이가 자꾸 주제와 다른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말하세요. 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뭐뭐에 대해서 말하는 중이었지.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네 이야기 들어줄게. 이렇게요. 또한 아이의 깐죽거리는 말이나 말투에 대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반응이 오히려 아이의 화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냥 아이가 깐죽거리고 말대꾸하면 이런 정도로 가볍게 반응하거나 정말 쓸데기 없는 말을 한다 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대답 않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감정적인 동요나 흥분도 절대 삼가하셔야 됩니다. 조금 속되게 표현하자면 저런 거예요. 아이가 하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난 상대 안 해. 이런 마음으로 대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의 그런 말이 나를 흔들거나 자극할 수는 없어. 그런 말들로 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내가 버리게 해주마 라는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아이의 마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는 어떠한 연유로 인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거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고 돌려서 비꼬아서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아이가 그 순간 느끼는 생각, 의도, 감정, 욕구 등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의 예로 돌아가서 엄마는 공부밖에 몰라. 매일 숙제 숙제 숙제. 아우 지겨워.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넌 학생이잖아. 학생이 해야 할 일은 공부고. 라고 말하는 대신에 숙제 때문에 텔레비전 보는 거를 멈춰야 돼서 아휴 그래서 속상한가 보구나. 라고 말해 보도록 애써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